네, 안녕하세요. 연필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공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공장이라고 하면은 조금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공장도 좋아하는데, 공장이, 이제 토지 투자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토지 투자를 하면은 처음에 이제 뭐 이자라든가 이제 원금까지 내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이자를 많이 내고 이자 위주로 많이 내거든요. 소위 말하는 거치로. 그럼 이제 토지 투자를 하다 보면은 정말 말 그대로 생 이자만 나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월세 개념으로 받아서 버틸 수 있는 게 공장 투자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다니다 보면은 공장도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공장에 대해서 좀 실생활이랑 관련된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들 이제 많이 막막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도 맨 처음에 이제 그랬거든요. 지나가다 보이는 공장이 이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헷갈리는 거고,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 건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임장도 엄청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장을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냥 제 기준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관심 있는 물건이 있었는데 그게 낙찰이 됐거든요. 사건번호를 보자면 안성시 서운면 현멜이라는 곳이에요. 지금 이제 주소가 가려졌는데 네이버 지도로 보면은 이제 현멜이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공장을 보실 때도 많이 막막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입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성이 여기 네이버 지도 위에 지적 편집도를 보시면은 그 이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이 선이 있거든요. 이 선? 이 선이 뭐냐면은 그 제2경부고속도로, 소위 말해서 세종부천 고속도로거든요. 그래서 이쪽 선을 보면 이렇게 쭉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현메리가 이쪽인데, 그 고속도로에서 이제 투자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고속도로 IC 접근성이거든요. 그래서 안성이 그 제2경부고속도로, 세종포천 고속도로에 IC가 여러 개가 생겨요.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세종 포천 고속도로라 그래가지고 이제 내년 무산됐고, 이제 2022년 기사거든요. 원래는 이제 올해 개통되는 거였는데 이제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1차, 2차 이렇게 개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문제 때문에 무산됐다는데, 이 남한성 분기점 그리고 세종까지 1차, 2차에서 이제 완공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서울에서 세종시까지도 접근성이 많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종 포천 고속도로 IC라고 검색을 하면 음, 뭐 이렇게 이런 블로거분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용인, 안성, 뭐 세종 이렇게 돼 있고, IC가 이제 4개 IC가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안성맞춤 IC도 있고, 마존 IC, 서운 IC, 이게 서운 입장 IC, 뭐 고삼 IC 이렇게 돼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IC랑 가까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여기 보시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하이닉스도 지나가고, 이 안성 이쪽에도 지나가고, 이쪽에 이제 서운 입장 IC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거리뷰를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 현장 가시면 부동산 통해서도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토지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공장도 결론적으로는 매매가 산정되는 게 토지다 보니까 현장을 많이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 공장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IC에서 일반적으로 IC에서 뭐 가깝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한 3km에서 4km 정도라고 보는데, 그냥 줄자로 했을 때 한 4km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 정도 위치면 저는 괜찮다고 보고,
이 색깔이 뭐 이제 연두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뭐가 색깔이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 핑크 색깔이 제일 좋고, 핑크 색깔에서 이제 이렇게 살색처럼 된 자연 추락주가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건폐율이 높아가지고 뭐 더 선호되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공장 투자는 이 핑크색이라고 하는 계획관리 지역 땅을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토지를 얘기를 할 때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건폐율이 4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땅이 1000평이면은 400평의 땅을 공장을 지을 수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월세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수익률도 더 좋겠죠. 그러면은 매도하기도 더 편하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장 투자는 계획관리 그 지역에서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네. 그리고 시세 차익도 이쪽이 많이 오르는 것도 있고. 똑같은 지역인데도 이렇게 조금씩 그 땅의 용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땅도 한 1000평 되고요. 건물도 한 636평 정도 되고, 신건이에요. 신건은 20억에 감정이 돼서 들어왔는데 3명이나 들어왔거든요. 22억 7천에 22억 3,400에 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신건을 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네. 저도 이제 신건을 보면서 이 물건을 담아놨던 건데, 이제 신건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경쟁도 좀 작고, 이게 이제 평당 한 220만원 정도의 낙찰 받은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는 괜찮게 받았다고 보거든요. 사용 승인도 한 10년 정도 된 건물이고, 이제 뭐 크게 문제될 건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이거든요. 이제 뭐 이 사진이나 대충 봤을 때는 공장도 문을 닫은 것처럼 보이고, 뭐 이 건물 외관도 되게 깔끔하죠. 그래서 건물은 또 층고가 중요하거든요. 보통 8m 정도를 보는데, 이 외부도 깔끔한데, 여기 아마 내부 사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부에 이 호이스트도 있거든요. 이 호이스트도 은근 비싸요. 예, 그래서 이 호이스트까지 있으면은 조금은 더 임차인을 구할 때 그 폭이 넓어지거든요. 호이스트를 은근 많이 써요. 여기 보면은 이 호이스트, 이게 되게 비싸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냥 내부도 되게 깔끔하죠. 근데 이 깔끔한지 안 깔끔한지는 평소에 임장을 가서 공장을 좀 많이 봐봐야 돼요. 예, 이 정도면 상당히 저는 깔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뭐 땅은 이 정도에, 뭐 건물은 이 정도고, 일단 위치 자체가 계획관리 지역에 그 제2경부고속도로, 그 세종포천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근처의 공장이다. 그러면은 일단 뭐 아파트 투자로 봤을 때는 그 역세권 근처에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핑크색으로 뭐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도로 신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거리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지금 도로가 막혀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막혀져 있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이쪽에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래쪽으로. 이 아래쪽으로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는 이쪽에 그 유동량 자체가 많다 보니까 또 추가로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지하철역에는 관심이 많은데, 이런 도로는 관심들이 다들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걸 다니다 보면은, 저는 평소에도 지나가면서 이런 신설도로 같은 거 생기면은 어떤 도로인지도 이제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2경부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는 이제 개통이 되는 순간 가격 자체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 위치를 보시면 여기 경부고, 중부고 이 가운데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최고 수혜를 볼 곳이 저는 안성이라고 봐요. 일단 안성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게 없었는데, 이 용인 하이닉스가 들어오고, 이 인근에도 지금 이 지적 편집도만 봐도 산업단지가 뭐 이것저것 많이 짓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안 나오는 곳들도 있어요. 계획하고 있는 게. 그리고 이쪽 같은 지역에는 그 IC 인근의 계획관리 지역의 토지라면은 이거는 개통되고 더 많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시세 조사를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네이버 부동산 보셨을 때 이 안성시 쪽을 들어가서 부동산을 이제 공장 창고로 일단은 필터링을 하시고, 아까 이거 서우면 현멜이었거든요.
현메리 쪽에 거래 방식을 매매가로 봐서 이쪽이 없으면은 이 건너편 쪽이라도 이제 지적 편집도로 봤을 때 계획관리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평당 372만 원이고 여기도 평당 382만 원이고 여기도 뭐 평당 300원 다 넘거든요. 지금 이쪽이. 그럼 이제 우리랑 여기랑 도로의 조건도 봐야 돼요. 지금 이 거리비로 봤을 때 이 현장 사진을 보면 되게 깔끔하죠. 여기 차도 많이 될 수 있고. 그럼 이제 큰 도로까지 나가는데 도로 폭이 좁진 않은지, 예, 이게 중요하거든요. 진입도로가.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이런 트럭은 무난히 지나가고 좀 큰 트럭도 들어올 수 있겠죠. 이 정도면. 그럼 큰 도로까지 실제로 빠져나가는데 이 정도거든요. 그럼 이 정도에서 우리 그 경매물건까지 지나가는 데는 제가 볼 때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도로, 입지, 그 다음에 땅의 용도, 이거를 따져서 시세를 평당 얼마인지, 그리고 이쪽 그 임차인을 받으면 우리가 월세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이제 월세도 이렇게 필터링을 하면은 뭐 4천에 400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건물 이제 이런 건 150평이면 뭐 평당 2만 얼마 이런 식일 거거든요. 지역마다 좀 평당 얼마를 받는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현장은 대충 평당 얼마를 받으면은 이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공장이랑 사무실이랑 해서 1층 기준으로 한 190평 되거든요. 한 200평 되는 것 같아요. 200평이 만약에 뭐 25,000원이면 한 월세 500 받을 수 있나? 그럼 450 정도로 잡고 이제 수익률 계산도 해보고 대출을도 계산을 해보는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공장은 법인으로 많이 하거든요. 네, 법인으로 감정가의 한 80% 정도 나와요. 그러면 그런 대출이랑 그 매매가랑 월세가액을 계산을 하고 대출을 계산을 하면 실투자 금액 대비 어느 정도 나올 거라는 계산이 나오겠죠. 네, 그런 조건으로 가는 거고, 이게 지금 공장 얘기를 할 때 제가 조금 빠르게 얘기하느라고 전반적인 얘기를 좀 크게 얘기해 드렸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조금 더 자세히 얘기는 해 드릴게요. 근데 공장 투자는 결론적으로 현장을 많이 가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도로 조건이랑 이 현장 분위기랑 이 업종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가면은 그냥 공장밖에 없고 허허벌판일 거예요. 그냥 땅만 있고. 그래서 이제 토지 투자는 지역을 많이 다녀봐야 되거든요. 이쪽에 안성이 있으면은 평택도 가보고 화성도 가보고 옆에 광주도 가보고 이천도 가보고 위쪽에 김포, 뭐 파주, 양주 이런 경기도 외곽 쪽으로 많이 가봐야 돼요. 실제로 경기도 외곽 쪽을 많이 다니다 보면은 2, 3년 전에 비해서 공장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신 걸 느끼실 거예요. 네. 그럼 이런 걸 느끼면서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느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서 공장은 입지, 도로, 그 다음에 그 계획관리, 용도, 네,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IC 그 인근에 있는 공장 투자는 저는 너무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또 다른 내용으로 네,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저희 블로그나 인스타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